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급락하며 채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시레이트가 급등. 이더리움의 보충 상승 꿈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트럼프가 임명한 상무장관의 지원을 받는 테더,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을까? 채굴 비용 대폭 하락,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화산을 팔겠다고 선언.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판매, 사토시 나카모토,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라지지 않았던 것일까? 홍콩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소매 거래를 시작. 이것은 선도자일까 아니면 모험자일까?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재부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11월 26일 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3일 연속 비트코인은 약 6% 하락했으며 어젯밤 한 번에 크게 하락해 95,800달러의 지지선을 하회했습니다. 전체 거래소의 잔액은 일주일 사이에 10% 감소했고 체인상 거래는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는 반대로 2,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며 총 잔액은 60만 비트코인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포알 거래소의 40%의 보유 비율을 차지하며 연간 성장률은 25%입니다. 여러 해로운 보도와 추측이 있었지만 바이낸스의 시장 독점 효과는 여전히 두드러지며 안정적인 운영은 비트코인의 장기 가치 지원에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 증가도 비트코인 수요를 촉진시키고 이는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본적 환경이 회복되며 해시레이트는 순식간에 초당 90억 해시라는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채굴자들이 채굴에 참여했음을 나타내며 신규 채굴자들이 주요 전력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443만 대의 ASIC 장비가 활발히 작업 중이며 올해 새로 배치된 채굴기는 82만 6천 대로 성장률은 23%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채굴자들이 모여 경쟁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계산력 싸움이 아닌 손의 빠르기와 지갑의 두께까지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졌지만 열정 가득한 신규 채굴자들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뒤쫓고 쫓기는 해시레이트 상승과 비트코인의 본래적인 희소성 덕분에 가격에 계속해서 상승 버프를 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굴자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비트코인은 누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잠자는 모드에 접어들며 횡보 조정 중이지만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스텝을 기다리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풋옵션과 콜옵션의 총 비율은 0.8이며 미결제 계약 비율은 0.25 급락, 암시적 변동성은 80을 넘어섰고 시장의 열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매수세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세요. 최근 12월 6일 만기인 3,350달러 콜옵션의 거래 열기가 급증했으며 단일 거래로 최대 5,750개 이더리움이 거래되었고 옵션 프리미엄은 1억 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대형 거래는 스마트머니가 비농업 부문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 회피를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항상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반하므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24시간 내 가상화폐, 블록체인, 채굴 산업의 최신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호워드 룬닉, 이 월스트리트의 금융계 노련한 인물은 켄터 피츠제럴드의 지휘봉을 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에게 상무장관으로 지명되기도 했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룬닉과 암호화폐계의 핫한 인물인 테더와는 조금 애매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테더의 미국 국채 투자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테더의 재무 감사도 담당하고 있어 일종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때 뉴욕 남부지검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테더를 이용한 불법 활동이나 자금 세탁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장은 다소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룬닉이 그의 개인적 관계를 이용해 테더에게 길을 열어줄까? 물론 이는 현재 사람들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상업적 인연이 현실로 될지 함께 지켜봅시다. 허워드 룬닉은 테더와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의 회사인 켄터 피츠제럴드는 2021년부터 테더의 미국 국채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의 자산 준비금은 1,255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1,205억 달러는 미국 국채입니다. 2023년 켄터는 테더와 계약을 체결하고 5%의 지분을 획득했으며 이는 최대 6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Public company and someone's betting against you. But look, it's part of an open marketplace where people can make comments for and against. But those who make comments against have much more risk and suffer much more risk than someone who's betting for a company. You're betting on a company going up, that makes sense. You're betting against it, there's a lot more risk. And those people got crushed in this risk, and that's a good lesson. They got to be very, very careful. 테더는 한때 미국의 제재 및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논란은 암호화폐 업계의 불투명성 이미지를 더욱 심화시켜 그 명성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룬닉의 아들인 브랜든이 현재 켄터에서 트레이더로 활동 중이며 이전에는 스위스에 있는 테더에서 인턴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두 회사 간의 잠재적인 연관성을 암시하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관계가 룬닉 회사의 상업적 전략의 일부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계획의 시험 프로젝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켄터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고 테더는 일부 수익을 다른 분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더의 재정적 힘이 강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금융 및 정치 분야와의 관계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테더는 무너질 수 없는 큰 플레이어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활기찬 환경 속에서 주목받는 것은 가상화폐의 사용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꿈의 도시로 불리는 살바도르입니다. 현재 살바도르는 매일 1 비트코인 추가 구매 계획을 실행 중이며 현재 보유량은 59,447 비트코인으로 총 가치는 약 5억 6천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지난주 목요일 트위터에서 치일을 구매하며 시일주와의 이미지를 통해 솔라나에서 7밈 코인의 가치를 5억 달러로 끌어올렸고 그 가격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는 다시 채굴 산업에 주목하며 화산을 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산지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채굴자들의 채굴 비용을 절감하도록 땅을 임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으며 살바도르의 화산에서 474 비트코인을 채굴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유머를 섞어 살바도르에는 화산이 있고 채굴자들에게는 계산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바로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When Alexander the Great was conquering the world, they established this Alexandrias. The idea behind it was these Alexandrias be like the beacons of hope for the rest of the world. If you want Bitcoin to spread all over the world, we should build some Alexandrias, right? 살바도르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시티를 건설할 계획으로 화산지열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부가가치세만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도시는 라우니온 주에 위치하며 콘차구와 화산 근처에 세워질 예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살바도르 정부는 지열 에너지 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가격 책정, 계약 기간,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아직 미정입니다. 살바도르 에너지 부장 다니엘 알바레스는 팀이 새로운 지열 에너지 법안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굴 산업 사람들은 바람을 타고 물을 찾으며 화산을 채굴한다는 말이 예전에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살바도르 대통령 부켈레는 그 농담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시티 건설 초기에는 그는 수많은 조롱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일이 엉망이라거나 채굴 에너지가 환경에 해롭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켈레는 그 비판에 굴하지 않고 화산 지열을 이용해 채굴에 성공했으며 이제는 화산 에너지 임대까지 외부에 개방했습니다. 외부의 의구심이 끊이지 않지만 그는 실천을 통해 반대자들에게 강력한 회전킥을 날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살바도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제를 고수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의 혁신과 용기는 정말로 눈여겨볼 만합니다.
2010년에 1.7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거대 고래, 그가 바로 전설의 사토시 나카모토일까? 숨겨진 거래에서 공개된 거래로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새로운 문을 열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말하자면 그는 비트코인 세계의 신비학의 대가와도 같으며 가장 신비한 주제는 그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의 진짜 신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사망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은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모론자들 중에는 그가 사실 치트팀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초기 설립 때 확실히 고된 일꾼으로서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관리하는 2만 이상 개 이상의 주소에는 약 110만 비트코인이 잠들어 있으며 이 비트코인들은 채굴된 이후 마치 동결된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널리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은퇴한 걸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마어마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 팬들의 추측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So every day, you have nonstop Bitcoin. Who cares about Bitcoin? I could care less what Bitcoin trades for, how it trades, why it trades, who trades it. If you're stupid enough to buy it, you'll pay the price for it one day. Bitcoin is a fucking scam. Bitcoin seems like a scam. Magical internet money. It has no intrinsic value. Bitcoin is worthless. What makes it valuable? Totally BS. Bitcoin's a dead end. Bitcoin's dead again. It's a combination of a bubble, a Ponzi scheme, and an economic disaster. Whatever it's doing, it's not money. Whatever Bitcoin is, it is not money. 비트코인 연구기관 BTC 파서서는 최근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10년에 비트코인 대형 보유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신분으로 채굴을 다시 시작하고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한 후 2019년 이후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2009년에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글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2010년에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초기 지갑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해 공황을 일으킬 위험과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형 보유자 주소들은 반복적인 지갑 활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대형 보유자는 동일한 패턴으로 24만 비트코인을 이동시켰으며 최초 이동은 2019년 11월에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2024년 11월 15일에 1억 760만 달러에 달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BTC 팔셀은 그래서 이것은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이론일 뿐 2010년의 대형 보유자가 사토시 나카모토 그 자체라고 직접적으로 단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 보유자가 사토시 나카모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9년에 채굴된 110만 비트코인은 아마도 시장에 재투입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제 홍콩 중앙은행이 개시를 알리며 앱에서 소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고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립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으며 2024년 중반까지 전 세계 사용자 수는 5억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성장률은 30%, 시가총액은 거의 90% 증가하여 2억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열정은 마치 치트키를 쓴 듯하고 시장은 이에 지지 않으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 채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제 홍콩은 모범 답안을 제시하며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두를 달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봅시다. 홍콩 최대 가상은행인 중앙은행이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하고 소매 투자자들이 홍콩 달러나 미국 달러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 25일의 발표에 따르면 사용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리스크 평가를 완료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소 거래 금액은 70달러 또는 600 홍콩달러, 거래 수수료는 1.99달러 또는 15 홍콩달러, 플랫폼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1.5%, 최소 수수료는 1.99달러 또는 15 홍콩달러입니다.
현재 다른 암호화폐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Back to your point about retail participation, our regulator will issue a consultation document, basically trying to engage the market in terms of how we can get the retail access to this new regulatory regime. 홍콩은 2023년 8월부터 소매 암호화폐 거래에 새로운 문을 열었으며 2019년에 이미 금융관리국 라이선스를 획득한 중앙은행이 이번에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콩 최초의 디지털 은행으로 이미 8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중앙은행은 이번에 거래소 업계의 3대 거두와 함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SL은 2020년에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해시K는 2022년에 참여, 그리고 HKVAX는 2023년 10월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소 해시키와 협력하여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자산관리 및 청산은 모두 해시키가 담당합니다. 이로써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규제에 따른 운영으로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콩은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당선 대통령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 상품에 추가로 1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ODL15 캐피털의 데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1월에 현재까지 13만 4,48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으며 그 가치는 12억 달러에 달합니다. 바세는 106.26TPS의 기록을 세우며 가장 빠른 이더리움 L2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이는 11월 23일부터 TPS가 약 28% 증가한 것을 나타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남미 국가 수리남의 대통령 후보인 마야 파르보에는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rsight Investors의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인 GBTC는 1억 582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BTC는 40만 달러의 순유입을 보였습니다. 현물 이더리움 ETF인 이테는 760만 달러의 순유출, 이테는 40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